이렇게. 자, 일단 페이지 187쪽부터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요. 12-7번 문제에서 다음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계산하시죠. 지난번 수업하고 연결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면 y의 제곱은 x다라고 돼 있고 얘가 y는 제로라고 그랬고 얘가 x는 4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일단은 이 함수가 여러분한테 어떤 분들한테는 좀 이게 약간 생소한 함수가 될 수 있는데 출제자는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양쪽에다가 루트를 씌우게 되면 여기는 원래가 뿔마 루트 x였겠지만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 통해서 얘는 y는 루트 x라는 무리함수의 구조로 등장이 되죠. 원래 정확하게는 쟤는 포물선이라는 이름이에요. 포물선. 그러니까 기하 벡터에서 포물선 첫 번째 단위 포물선인데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일단 우리가 무리함수 그래프를 고등수학 하에서 진행이 되는데 무리함수를 그리는 가장 좋은 방식 잠깐 코멘트 좀 달고 갈까요? 오늘 좀 여유가 있어서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a 루트의 dx 더하기 c 플러스 얘가 d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무리함수 수식이 있으면 이 무리함수를 그리는 가장 좋은 방식의 첫 번째는 뭐냐면 기본형을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꼭지점을 찾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제가 부호를 찾는 거예요. 이 느낌만 가지시면 거의 대부분 해석이 되거든요. 일단 기본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봤더니 기본형이라고 하는 것은 x까지 읽으시는 게 기본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y는 a 루트 bx가 기본형입니다. 기본형. 이거를 평행이동하든 뭐 대칭이동하든 이런 식의 형태가 되어서 일단 여기까지 기본형이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꼭지점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찾냐면 루트 안의 결과가 얼마? 제로가 되게 하는 x값 찾아보니까 얼마죠?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고요. 요게 통째로 제로가 되면 y는 d가 될 거니까 우리는 요게 꼭지점이 되겠죠. 자, 제가 주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부호라는 건데요. 이 부호는 어떤 거냐면 어디에 가까운 것인가를 해석하면 훨씬 더 쉽더라고요. 그래서 요 b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x에 가까운지 y에 가까운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가깝죠? b는요? 어디에 가까워요? x에 가까워요? y에 가까워요? 아니 b는 x쪽에 가깝게 배치되어 있어요? y쪽에 가깝게 배치되어 있어요? 대답 안 하실 거야? x쪽에 가깝게 배치되어 있어. 내가 오늘 춤춰야 니네 대답을 하겠니? 야, 이게 x축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요 a는 어디에 더 가깝니? x에 가깝니? y에 가깝니? 아니 여기는 y하고는 등호 하나 사이가 있죠. 기호 하나 사이에 바로 y가 있고 요 해당되는 이 a는 x하고 루트도 있고 b도 있으니까 이쪽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 부호라고 하는 형태를 b, a다라고 하는 형태로 잡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y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루트에 뭐 3x 마이너스 1 더하기 얘가 5였다.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하죠? 일단 꼭지점부터 찾는 거죠. 자, 여기가 제로가 되게 하는 것이 3분의 1. 그 다음 여기가 5가 되니까 3분의 1, 5다라는 점을 기점으로 해서 x의 부호를 찾아보니까 요게 x의 부호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플러스라고 잡아주면 되고요. 여기가 y의 부호니까 얘가 마이너스. 그럼 뭐죠? x는 플러스 y가 마이너스인 4분면 쪽을 향해서 가주면 되는 거죠. x가 플러스 y가 마이너스 몇 사분면? 4사분면.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 오케이? 그럼 절편들을 여러분 찾아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무리함수를 그리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었다고. 굳이 쟤를 소개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런 식의 느낌을 한번 기억해 보시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 주어진 이 포물선에 해당되는 거에서 꼭지점은 0,0가 되는 거 우리는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x 앞에 부호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1이 있으니까 얘는 플러스가 되고 루트 앞에도 얘가 1이 있으니까 플러스라고 한다면 x도 플러스 y도 플러스를 지나는 사분면 그게 몇 사분면일까 생각해 보니까 1사분면 방향이어서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볼 수 있었던 거겠지. 그래서 무리함수는 가급적이면 과장되고요. 왜곡되게 그리는 게 굉장히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루트 x 그리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프 앞에다 여러분 제가 한번 알려드렸잖아요. 쳐보시면 진짜 여러분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미쳐버릴 정도로 증가가 더뎌요. 뭐 169 집어넣으면 13 나오니까 이런 식의 느낌이니까 좀 과장되게 그리셔도 괜찮아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y는 제로라고 하는 건 뭐죠? 이게 x축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x축을 딱 그어주고요. x는 4라고 하는 지점을 찾아보니까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가 얼마가 되면 얘가 2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패곡선은
곡선과 직선으로 이루어진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면적의 x축을 기준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어떻게 하죠? 우리는 뭘 적분한다고 했었죠? 요 주어져 있는 이 파란색의 길이들을 적분하는 거니까 y의 dx다 이렇게 결정해주면 되는 거였죠. 근데 이때 이 y는 뭐랑 동일하죠? 루트 x랑 동일하니까 이렇게 적분하시면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수투 과정에서는 루트 적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 주어져 있는 이 과정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과정을 조금 요게 1번이라고 하면 두 번째 방식은 전체 사각형, 즉 가로가 4에 세로가 2짜리 8짜리인 놈에서 뭐를 갖다 빼도 상관없죠? 저 뒤쪽에 있었던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갖다 빼도 상관없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동의가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요걸 한번 좀 다시 한번 써봅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앞쪽은 8이었고요. 뒤에 인테그랄. 네, 어서 오세요. 조금 읽지 마. 자, 그럼 뒤쪽은 어떻게 되죠? 요거잖아요. 근데 잘 봐보시면 요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얘를 적분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얘가 dy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dy. 그리고 여기다 뭐를 써요? x라고 하는 놈을 적분하겠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 x가 뭔가를 봤더니 처음 수식이 여기 있잖아요. x는 뭐라고 쓰시면 되죠? 아, 주어져 있는 이 x는 y의 제곱으로 쓰면 되겠구나 라는 거죠. 됐습니까? 시원아 졸리시면 좀 일어나 계세요? 알겠죠? 항상 이 시간대에 좀 많이 졸리신 분들 몇 분 계시는데 그때 좀 일어나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8 마이너스 y제곱을 적분이 쉽네요. 3분의 y의 세제곱에 0부터 2까지 들어가면 2 들어가고 0 들어가면 0는 의미가 없을 거니까 3-가 3분의 8이 되어서 3분의 16이 정답이 되겠죠. 쌤, 그러면 이런 거를 계산 못합니까? 알려드릴게요.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루트 x는 우리가 수원 과정에 보시면 여러분 이미 지나왔겠지만 얘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죠? 얘가 m분의 m승이라고 우리가 나누도록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루트라고 하는 과정은 앞쪽에 2가 생략되어 있었던 과정이니까 얘는 x의 2분의 1승으로 적분해보시래요. 이 정도도 해보셔도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과정에 여기에다 차수에다가 1을 더하시면 이게 얼마가 돼요? x의 2분의 3승이. 그러면 요거 앞에 있는 숫자 요거를 뒤집어 쓰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쓰겠죠. 네, 0부터 4까지 이렇게. 그러면 4 집어넣고 0 0은 어차피 의미 없을 거라서 얘는 3분의 2 곱하기 4의 2분의 3승 3분의 2 곱하기 4라고 하는 놈은 2의 제곱에 2분의 3승 지수법칙에 따라서 이게 없어지겠죠? 그래서 3분의 2 곱하기 2의 3승 8이 들어가니까 3분의 16 당연히 답은 똑같이 돼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수투 과정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아래쪽입니다. 네, 미적분까지 하면 그냥 이렇게 가시면 돼요. 굳이 뭐 나눌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루트 x 적분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고난도 스킬은 아니잖아요. 이 정도는 해볼만 하니까. 예,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기억할 것은 뭐냐면 뭐 제가 써드렸던 것처럼 무리함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도 보시고 그 다음에 지수 과정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도 한번 보시고 그죠? 이런 게 완결이 돼야 이제 수투 과정이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러분 187쪽에 보시면 가운데 정석이라고 하는 글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dx를 쓸 것이냐 dy를 쓸 것인가를 판단하라. 그죠? 이렇게 갈래 여러분이 선택 문제로 가시면 됩니다. 이따가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로 한번 여러분 선택하셔서 그래프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선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관없어요. 루트 x도 일부러 적분하는 걸 일부러 알려드렸으니까. 참고로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긴 해요. 요 x의 2분의 3승을 조금 더 예쁘게 고쳐보면요. 요 x의 2분의 3승을 요 지수법칙에 따라 고쳐보면 얘는 다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쓰자? 네, x 루트 x로 씁니다. 네, 그래서 루트 x를 적분하면 x 루트 x다. 혹시 나중에 미적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억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x 루트 x다. 공식처럼 아예 외워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적분하시게 되면은 충분히 계산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한번 정리하시고요. 저 이제 두 번째 조금 더 복잡해지는 형태로 한 번 더 들어가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정리하시면서 한 번 더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진도가 12단원, 13단원까지 끝까지 먼저 진도를 다 끝냅니다. 기본 문제 위주로 쫙 끝내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끝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지난번 숙제 나갔던 거에 질문들 처리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 사이사이에 비어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 우리 연습 문제 통해서 한번 조금 더 난이도 올려보는 작업을 할게요.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마지막으로 책거리도 할 거니까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하나씩 가져오세요. 그냥 저도 기본적인 여러분 그냥 개인당 하나씩 과자 정도는 제가 준비를 할게요. 네, 그 책거리 그렇게 해서 한번 그냥 맛있게 음료수 하나씩 그냥 갖고 오세요. 그래서 같이 한번 마지막에 좀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다음 주 월요일에 시험을 한번 좀 볼 겁니다. 정적분 전체, 전체 이런 것들이 실제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들 중에 좀 뽑아가지고 여기서 기출문제는 뭐 근처에 있는 학교들, 뭐 여기 휘문 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문광 가시는 경우도 있고, 뭐 중대국어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학교들 중에서 정적분만 뽑아가지고 제가 한번 좀 드려볼게요. 오케이? 그래서 뭐 테스트 못 봤다고 해서 막 뭐라 하진 않습니다. 그냥 남는 거죠. 그냥. 농담이고 그냥 열심히만 봐주십시오. 열심히. 오케이?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저는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가서 방금 전에 했던 내용에 dx를 쓸 것인지 dy를 쓸 것인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반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쌤이 좀 말이 빠른 편이니까 혹시 너무 빠르면 얘기해 주세요. 천천히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번 수요일날 라디오스타의 그 모모랜드의 주의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팬으로서. 왜 좋아하느냐? 밝잖아요. 저 밝은 아이들 되게 좋아해요. 되게 밝은데 그 친구가 셀카 되게 잘 나오는 방법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아세요? 보셨는지 혹시 모르겠어요. 사진 기자들 막 사진을 찍을 때 어떻게 하죠? 본인이 슬로우 모션을 걸더라고요. 이렇게. 네. 관심 없는 것 같으니까 갈게요. 자, 요거 한번 가볼까요? 요거. 자, 요거를 아까는 우리가 어떻게 썼죠? 얘가 y가 양수라 그래서 요렇게 갔잖아요. 그죠? 요렇게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여러분이 포물선을 그리는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요걸로 설명을 할게요. 아까는 양수 부분만 따졌잖아요. 그죠? y는 루트 x하고 얘가 y는 마이너스 루트 x입니다. 이걸 따로따로 그려볼까요? 루트 x는 아까 그렸던 것처럼 0,0에서 x 앞에 플러스 루트 앞에 플러스 1,4분면 향해 갔을 것이고 요 두 번째 있는 케이스는 x 앞에가 플러스 y 앞에가 마이너스니까 4,4분면 향해 갔을 것입니다. 이게 y제곱은 x의 포물선. 쌤 꼭 이렇게 그려야 되나요? 그럼 조금 다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자, 보십시오. 일단 제가 y는 x를 하나 그려보고요. 여기다가 제가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이시는 저 y제곱은 x는요, 요거랑 어떤 관계가 있냐면 xy가 바뀌어있는 역함수 관계죠. 물론 2차 함수는 부분적으로 역함수를 가지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갖다 설명해보면 일단 이 부분은 이렇게 대칭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당연히 이렇게 대칭이 되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대칭성을 활용해서. 근데 이게 더 쉽잖아요, 솔직히. 그죠? 이게 더 쉬우니까 우리 고1 과정에서 생각해본다면 이 정도 느낌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2였고 여기가 2였고 이런 느낌이죠. 그럼 일단 제일 먼저 뭐부터 찾아야 돼? 이 교점을 찾아야 될 거야. 나중에 문제가 어려워지면 이 교점이 되게 예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감안하고 풀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가는데 힌트를 잠깐 드릴게요. 잘 들어봐. 여기 좀 봐봐. 여기 좀 봐봐. 얘들아, 보통 우리가 많이 했던 방식은 y를 집어넣는 방식을 선호를 합니다. 연립을 할 때. 근데 y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지? 제곱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죠.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 주어져 있는 이 과정을요, x로 정리해보면 얘가 2-y죠. 이걸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연립하는 과정이 제곱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실수의 가능성이 확 줄어든다는 거죠. 이거 하나의 팁이라고 하면 팁일 수 있어요. 꼭 우리가 뭐 집어넣어 제곱을 해야 되는 건 아닌 거니까. 자, 그러면 y로 정리되어 있는 이 상태의 수식을 정리해보니까 이렇게 되어서 결론적으로 뭐죠? 요 점의 y좌표가 얼마? 마이너스 2. 요 점에 해당되는 y좌표가 1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직선에다 집어넣어 보는 거죠.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 이게 4가 됐을 거고, 여기다가 1을 갖다가 집어넣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 찾아보니까 얘가 1이 된 걸로 우리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가능할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패곡선, 곡선과 직선 만드는 패곡선은 이쪽 부분일 거니까 저는 지금부터 이 넓이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쌤, 이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니까
현우야 이쪽 봐줄래?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를 봐보니까 쌤 이거 X축으로 하기엔 좀 부담스러운데요. 좀 부담스러워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이 문제는 거의 Y축으로 가셔야 돼요. 무슨 소리냐를 봤더니 Y축으로 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주어져 있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있잖아요. 어때요? 이게 더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 얘는 왼쪽에 있죠. 그럼 저는 지금부터 Y의 구간을 가지고 지금부터 이 문제를 적분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테그랄 dy 거시면 되지. 그리고 여기서는 오른쪽에서 누구를? 왼쪽을 갖다 빼주시면 되죠. 가볼까요 그러면? 구간이 어땠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가자. 마이너스 2부터 얘가 1까지 가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었던 함수가 누구였죠? 여기에 주어진 오른쪽에 있었던 형태가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이렇게 쓸게요. 어차피 적분은 x를 적분하는 거니까 이렇게 쓰고요. 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일부러 3자를 그냥 붙여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야. 왜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야 되냐면요. 어차피 우리가 궁금한 건 요거거든요. 요런 식의 어떤 파란색의 x가 평행한 이 길이들이 궁금한 거니까 이건 어떻게 갈까를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가겠죠. 여기 주어져 있는 요만큼의 길이에서 얼마만큼? 요만큼. 그러니까 요만큼에서 요만큼 길이를 빼주게 되면 요 파란색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그 x값에서 왼쪽에 있는 x값을 빼준다. 이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진 않아요. 수투에서는. 수투에서는. 그래서 그냥 느낌만 한번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수업에서 여기를 따로 분리한 거예요. 가볼게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게 뭐죠? 이게 직선이네요. 이게 곡선이네요. 쌤 그럼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봤더니 직선의 오른쪽이 지금 현재 이거잖아요. 그거를 x로 정리한 게 이거잖아요. 그럼 이거니까 어떻게 쓸까요? 2-y라고 써주면 될 것 같고요. 왼쪽에 있었던 게 곡선이니까 그 곡선에 해당되는 부분의 x는 이거였으니까 우린 쟤를 y의 제곱 dy다 이렇게 걸어주는 거지. 동의가 되시겠습니까? 여기 보라니까 여기 봐. 여기 많이 졸리시겠지만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거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y의 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가 2인데요. 이거 잘 보십시오. 이렇게 되죠. 쌤! 여기를 0이 되게 하는 값과 여기를 0이 되게 하는 값이 구간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아싸! 공식. 이게 넓이 공식이었지. 2차 함수의 구조를 갖고 있을 때 넓이 공식. 가보자. 쌤! A의 절대값이 뭔데요? 이게 최고차항이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쓰면 되겠네. 6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 자, 베타가 위쪽에 큰 놈. 1에서 마이너스 1을 갖다가 빼주세요. 그놈의 세제곱 해주세요. 그럼 얼마? 6분의 1 곱하기 3의 세제곱이니까 27이 들어가서 정답의 결과는 2분의 9로 계산이 되겠죠. 이 스토리를 여러분이 오른쪽 왼쪽 이런 느낌까지 해서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다고요. 생각보다는 조금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수투의 과정은 아니야. 응? Y축 기준으로 설명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한번 보시고요. 맨 마지막 2차 함수 구조는 넓이나 정적분의 값이 그죠? 여기하고 여기가 연결되어 있는 케이스라면 이 공식을 쓰게 돼 있다. 오늘 이 다음번 공식 하나가 더 있어요. 그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 거라서. 오케이? 조금만 더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을 뺀다. Y축 기준에서는 오른쪽 왼쪽 이렇게 가져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성현씨 이해 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시현씨 이해 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시현이 좀 일어나 있어요. 괜찮으니까. 쌤이 자꾸 시현이 이름만 불러주시면 그러는데 관심 있어서 부르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자, 저는 그 뒷장을 넘기셔서 188페이지, 189페이지 이렇게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갑니다. 자, 188쪽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이제 해당되는 요소가 나오는데, 자, 거기 문제를 살펴보시니까 몇 승이죠? x의 3승. 몇 차 함수? 3차 함수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접선의 방정식,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빨간색 정석을 봐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있죠. 넓이를 구할 때는 그래프를 그려라. 물론 거기는 예쁘게 그래프가 나와있지만 우리는 그려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제가 그래프 그리는 방법 두 가지 소개했었죠. 첫 번째, 극대극소를 활용해서 푸는 거. 두 번째, 절편 기준으로 이렇게 뭐 뚫었느냐, 접했느냐, 튕기느냐 이런 거.
그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으니까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자, 갑니다. 자, 188쪽 12-8번 문제가 이렇게 식이 구성이 되네요. 자, fx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f에, 자, 근데 뭐라고 했냐면요, x가 2인 지점, 그러면 당연히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8-4-10 플러스 9가 되어서 17에서 14 뺐더니 얘가 3이 됐네요. 네, 접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네요. 자, 여기 봐봐. 자, 여러분 접선 문제 할 때 저는 딱 한 단어밖에 얘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접선을 막는 식으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접점을 구하는 거다. 우리는 접점을 줬잖아요. 그죠? 제가 항상 풀었던 접선 문제는 접점 구하고 접방 구하고 나머지 해석했잖아요. 해볼까요? 2,3 줬잖아요. 그럼 어떻게 쓸 거야? y-3 대가리. 이 단어도 기억하세요? 제가 대가리라고 했던 것도. 여기 뭐라고 써? x 마이너스. 끝났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뭐야? 미분한 데이터. 즉 미분 개수가 들어가는데 x가 얼마일 때? 2일 때. 그죠? 요 데이터가 일로 오는 거네. 자, 이게 f'2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f'2하고 같은 표현이야. 자, 그럼 얘 미분해볼까요? 여기 익숙해 그냥 f'2. 자, 그럼 쟤를 미분해봤더니 f'x가 좀 졸리시면 좀 시켜야겠다. 다이스 좀 도와주시겠어요? 불러줘봐. 미분. 네. 네, 그렇죠? 조금씩 한번 얘기하다 보면 좀 잠이 깨실 거예요. 자, 12 마이너스가 4 마이너스가 5가 되면서 이게 3이 되네요. 거기 나오는 그 1번은 끝난 거네. 접선 문제. 그죠? 뭐 예쁘게 정리할까 굳이 정리해봤더니 얘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끝! 두 번째, 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곡선하고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라는데, 아니. 이 직선을 그릴 수 있겠는데 아직 곡선이 좀 약간 아리송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뭐 해봐? 극값을 통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자, 도함수는 여기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f'x를 기준점으로 이렇게 한번 잡아봤더니요. 재미난 일이 벌어지네. 쌤, 이거 인수분해 되는데요. 이렇게 되네. 그래서 얘가 2차 함수의 그래프인데 식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많이 했던 방식, x축을 하나 잡아서 마이너스 1과 얘가 3분의 5다라는 지점을 잡아서 아래로 블록한 여기 주어 붙이는 거죠? 도함수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함수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어떤 것을 합니까? 증가, 감소, 증가다라고 하는 형태를 붙였지 않습니까? 플러스는 증가, 그죠? 도함수가 플러스면 증가, 마이너스면 감소. 자, 그럼 어떻게 해? 내렸죠? 얘가 2차고, 그럼 얘는 3차 함수인데 최고차가 양수인 경우니까 증가인이 올라가겠지. 이렇게 떨어지겠지. 올라가겠지. 아, 이 그래프가 fx라는 주어로 이름 불릴 수 있겠구나. 됐어? 자,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극값이 될 텐데 이게 마이너스 1, 가봅시다. f의 마이너스를 여기다 한번 집어넣을까요?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1, 플러스 5, 플러스 9 계산해보니까 12다라는 거 확인이 가능하네. 두 번째, 요 점의 좌표는 3분의 5, 이거 불편해요. 저희가 집어넣는 거는 제가 안 하고 요건 좀 답지의 힘을 좀 빌릴게요.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은 3분의 5다라는 지점의 좌표가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여기 얼마쯤인가 나왔는데 이게 양수 정도로 예측이 됩니다. 네, 그래도 여기는 이렇게 써놓을게요. 계산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요 정도 느낌만 잡아놓을게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얘가 10이고요. 요것도 양수값이어서 그래프는 일단 x축이 요렇게 하나 깔립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3분의 5 사이의 y축은 요런 느낌으로 깔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 y절편이 얼마? 요 점의 좌표가 0,9. 요 정도 느낌 갖추시면 fx를 찾는 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혜연씨 여기 좀 봐주세요. 이쪽에도 좀 봐주세요. 이쪽으로. 자, 그러면 괜찮아요. 뭐 부서지고 뭐 그러면 되겠죠. 이렇게 잠좀 깨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거죠? 2,3이라는 점을 찾을 때 2,3은 어디 있을까요? 요쪽쯤 있겠죠. 요쪽쯤 있겠지. 그러면 2,3이라는 점에서 뭘 그어야? 접선을 딱 그어요. 그쵸? 그러면 이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여기다가 간단하게 조금 더 그려드리면 요런 느낌이었어요. 자, 요런 느낌이었어요. 2,3이라는 요점에서 접선을 그어보다 보니까 요런 느낌이 생겨요. 맞을까요? 요거 이렇게 쭉 내려가면 저기랑 어차피 만날 건데 그걸 조금 더 축약해서 그리면 이런 느낌으로 딱 살려집니다. 가능하십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빰빰빰빰빰빰빰빰 요런 닫힌 공간이 하나 나오고 이 공간의 면적을 찾아주세요 라고 요청했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윗아래로 가주면 되는 거예요. 윗아래로 가주면 되는데 문제는 뭐가 필요해? 교점이 필요하죠. 여기 교점은 어차피 얘가 2인 거니까 이건 상관없는데 여기가 문제라는 거죠. 자, 이제부터 꿀팁을 하나 더 방출하죠. 자, 그러면 쌤, 요점을 어떻게 찾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3차 함수에 해당되는 요 인간하고 접선에 해당되는 요 인간을 갖다로 놓고 이 식을 넘기면 이렇게 계산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꿀팁을 말씀을 드리면 야, 이제 좀 깨라. 이제는 좀 깨세요. 여러분 불러드렸으니까. 꿀팁은 뭐냐? 여러분 여기서 접했죠? 그러면 이 방정식은요 조립제법의 계산 과정에서 정확하게 여기가 2니까 2가 정확하게 2번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게 접한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조립제법을 바로 그냥 2를 때리는 거야. 여러분이 막 여기서 고민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자, 해볼까요? 2는 2, 1 떨어지니까 얘가 2, 그럼 얘가 마이너스 6이 되고 정리해보니까 마이너스 12, 그럼 얘가 제로 딱 떨어지죠. 또 한번 내려보니까 어떻게 되죠? 2는 2, 얘가 3이 되면서 짜잔, 그럼 여기가 또 제로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만큼 중요했던 거지. 자,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간다? 이 식은 어떻게 간다? x-2의 제곱에 x 더하기 3이라는 형태가 0이 되니까 요점의 좌표가 얘가 마3 되는 거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테그랄 마3부터 2까지 위에 있었던 곡선 누구? x의 세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9라는 놈에서 3x 마이너스 3을 갖다 빼주는 요 놈을 진짜 정적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어때요? 복잡하죠? 그죠? 4차식 와 여긴 직접 계산하는데 원래 이거에 관계된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설명하죠. 이렇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제가 뭘 확인했었냐면 어차피 이거의 근이요. 요거의 근이 이거랑 이렇게 가면 2차 함수에서는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으로 왔죠. 그죠?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이 2차식이었잖아요. 이게 3차잖아요. 어떻게 확장이 되냐면 1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으로 갑니다. 예. 뭐 외워두실 분은 외워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접선 문제에서. 어떻게 되죠? 3승이 4승으로 차수 하나 올라가는 거고요. 6에서 12로 가는 거죠. 자, 그럼 4차 함수도 있나요? 있어요. 그러면 6이고 10이니까 그 다음에 뭐로 갈까? 24? 이런 느낌으로 가겠죠? 아니에요. 30입니다. 30분의 절대값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승까지 갑니다. 근데 그런 내용은 출제하지 않고요. 네. 여러 가지 문제집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출제하면 너무 공식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한번 제가 답 맞는지 확인시켜 드리면 되잖아요. 가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얘는? 12분의 절대값 A. 여기 어차피 A가 최고차가 1이었던 거니까 절대값 1. 가로에 베타가 2죠? 얘가 마이너스 3을 갖다 뺐죠? 이걸 몇 제곱? 4제곱. 그럼 이게 얼마야? 12분의 1 곱하기 이거가 5의 4제곱이니까 5의 4제곱이 얼마더라? 625. 이렇게 할까? 그래서 거기 정답을 확인해봐. 12분의 얼마? 625로 답이 실제로 나와 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어떤 팁이라고 하면 팁이니까 기억해 주시는데 두 가지 팁을 드린 거죠. 어찌 보면 어떤 팁? 이렇게 됐을 때 이 x좌표를 계산하는 과정에 접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먼저 요 2다라고 하는 것이 접했으니까 두 번을 써버리면 조립제법이 훨씬 더 쉬워져요. 계산도 빨라지고. 두 번째 과정은 2차 함수에서의 넓이를 계산하는 방식이 닫힌 공간이 이런 식이라면 여기는 이거의 근이 이거랑 똑같다면 이거는 공식이 이렇게 확장이 되기도 한다고요.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원래 이거 다 증명해줘야 돼요. 근데 그것까지 증명하기에는 우리가 본질에 좀 벗어나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그냥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한번 좀 써놔보세요.
거기다 한번 써놔보세요.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A제곱이다라고 써놓고 나중에 여러분 식초를 한 번 더 진행할 때 아 이런 공식도 있었지라고 해서 한번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증명은 지난번에 이차함수 했던 거랑 똑같아요.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혹시라도 12, 14, 15, 16번 계산할 때 이런 내용이 있으시면 같이 반복해서 보시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이 시간대가 많이 졸리죠? 자, 여기 한번 잠깐 정리하시고 저는 189페이지까지 가고 190까지 이렇게 두 개까지 가고요. 오늘 좀 쉬는 시간 미리 드릴게요. 미리 드릴 테니까 잠도 좀 깨고 하세요. 기분이 좋습니다. 네. 네, 물 마시고 오세요. 갔다 오세요. 물가 안 맞습니다. 자, 정리하시면서 그냥 여담으로 제가 요즘에 관심 있는 거 잠깐 몇 번 해드리면 저 요즘에 카메라에 좀 관심이 많아서 카메라 그래서 지금 이제 핸드폰을 산 지 한 2년쯤 됐는데 뭐 바꿀까봐 고민하는 그런 기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기계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노트북도 태블릿도 보통 2개 이상씩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용도로 씁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어디에 관심이 많냐면 그 샤오미 있죠, 샤오미. 샤오미에서 만든 것 중에 요즘에 저에게 관심을 끄는 아이템이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 첫 번째 아이템. 핸드폰. 그 삼성전자하고 같이 공조해서 아마 S11인가요? S11 거기에 카메라가 1억 2천만 원짜리가 들어갑니다. 그 센서가.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서 한 200m쯤 떨어져 있는 데를 이렇게 찍으면 거기 사람이 정말 조그맣게 보일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 디지털 줌을 당기면 당겨져요. 네, 그래서 지금 S11이 가격이 엄청나게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거를 샤오미에서 먼저 같이 개발해서 먼저 핸드폰을 만든 게 9월 달인가 이미 나왔어요. CC9 프로라고 하는 형태가 있는데 네, 한화 가격으로 한 46만 원 정도 합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그래서 그 핸드폰의 별명이 뭐냐면 DSLR이 달려있는 휴대폰 뭐 이런 어떤 별칭을 갖고 있는데 아는 분이 지금 중국에 계셔서 중국에 좀 부탁을 좀 드려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으면 사다 달라라고 좀 말하려는 참인데 아무튼 되게 뭐 장단점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게 하나고 두 번째로 이번에 샤오미에서 되게 좋아하거든요. 샤오미에서 드론을 만들었어. 드론. 와 드론. 진짜 신경 써서 만들었죠. 근데 그 드론 가격이 좀 비싸요. 한 9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30분을 날아다녀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있으면 보통 요즘 드론들이 많이 좋아져서 어플로드 확인이 가능한데 딱 나를 추적해 그러면 얘가 따라온다 계속 이렇게. 예. 근데 되게 영상 봤는데 진짜 마음이 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2,000원씩 붙는 정기 적금이 있거든요. 하루에 2,000원씩 제가 용돈 받아서 2,000원씩 모으고 있는데 그게 조만간 만기가 돼요. 그래서 그거 해서 이제 딱 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여러분 저랑 좀 더 친해지면 제가 나중에 한번 드론 한번 여기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사진도 다 찍히는 거죠. 사진 화소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거에 관심 많습니다. 집에 드론이 한 2대 정도 세대 있구나. 세대 더 있는데 그냥 그것보다 그 거의 장난감 수준이고 찍어도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찍었는데 막 얼굴이 막 찌찌찌거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별로인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샤오미 거 사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제가 혹시 저랑 수업하시게 되면 수업할 때 한번 좀 띄워볼까도 생각합니다. 딱 띄워서 어머님들한테 전송해 드리는 거죠. 누가 졸고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서 이렇게 바람 날려주고. 농담이에요, 농담. 그렇게 하다가 진짜 큰일 나죠. 사고 나죠. 아무튼 그런 게 요즘 있어서 요즘에 좀 얼리 어댑터로서 한번 좀 해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유가 많아서 이런 얘기 하는 거고 잠 좀 깨라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이제 잠 좀 깨셨죠? 오케이. 그럼 진행할게요. 12-9번 갑시다. 자, 12-9번을 한번 잠깐 보시면요. 이거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대칭성으로 가는 겁니다. 대칭성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일단 거기 보시면 어떻게 나와있죠? 역함수 보이세요? 역함수라고 하는 거 잠깐 봐보세요. 역함수는 y는 x 대칭에 관한 이야기다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우리 대칭이 있었을 때 정적분 되게 쉽게 갔죠? 이쪽에 있던 넓이를 저렇게 반대로 넘겨서 계산했던 과정이 있는데 똑같습니다. 자, 그럼 그거 조금 더 응용이 된 거긴 하지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3승 마이너스 6.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프가 너무 아름답게 나와요. 너무 쉬운 걸 줬어요. 자, 그럼 일단 한번 그려볼까요? 자, x 3승 마이너스 6을 어떻게 그릴 건데요? 원래 x 3승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6이 한 요쯤 정도 내려왔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의 느낌으로 가겠죠. 예, 그럼 얘가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얘가 0, 마이너스 6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럼 역함수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그래프 상황에서는 y는 x라고 하는 직선을 먼저 하나 그려주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린 여기다 역함수를 그리는데 어떻게 하죠? 여기가 특정한 점이었으니까 이 점을 이쪽 반대쪽으로 쫙 넘겨볼까요? 그럼 이 점의 좌표가 얼마가 됐을까요? 얘가 당연히 마이너스 6,0가 되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점도 당연히 이동이 되겠죠. 이 점도 이런 식의 느낌으로 이동할 거니까 이 점을 지날 것이고 어차피 이 점도 지나는 느낌이 될 것입니다. 그럼 노란색도 한 세 점을 통해서 예쁘게 그려보면 이런 느낌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뭐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요런 느낌으로 아마 역함수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역함수죠. 자, 제가 그림 그릴 때 y는 x에 대해서 이런 점들을 넘겨보는 거예요. 이런 점들을 넘겨봐서 그래프를 그려봤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요청했냐면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인데 그게 이 직선입니다. 제가 좀 색깔을 좀 입혀볼게요. 요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입니다. 자, 그렇다면 출제자가 요청했던 바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정확하게는 요 면적인 거죠. 요 면적인 거죠. 요 면적인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 거냐? 아니요. 대칭성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 모양이 로켓 모양 같은 저 모양은 실제로 그럼 얘는 어떻게 문제를 풉니까? 저는 이렇게 풀 겁니다. 왼쪽에 있는 직각삼각형 여기가 6자리 여기가 6자리인 직각삼각형에다가 그죠? 에다가 어떻게 돼 있죠? 요런 모양으로 돼 있죠? 요렇게 하나 돼 있고 여기도 요런 모양으로 돼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두 개를 예쁜 구간으로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얘들아 여기가 면적이 t라면 얘도 당연히 t겠지. 대칭이니까. 그럼 저는 지금부터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일단 이 면적이 얼마? 18 플러스가 2t로 계산하겠습니다. 이 면적을 계산해서 18 플러스 2t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간을 좀 분리한 거죠. 예쁘게 계산할 수 있는 걸로. 자, 그럼 t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t라는 게 뭡니까를 한번 색칠해 보니까 t라는 부분은 정확하게 요게 t인 거죠. 네, 요게 t인 거예요. 이 면적이 t인 거예요. 맞아요? 그림 이해되시겠어요? t라고 하는 위치? 자, 그러면 쌤 t는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실 겁니까? 이렇게 계산하겠죠. 인테그랄 x로 갈 겁니다. x축으로 갈 거고요. 위, 아래를 가면 되죠. 위에서 아래를 빼주는 형태로 갈 건데 위가 누구냐면 요 함수가 누구냐면 y는 x라는 직선이니까 저는 일단 이렇게 쓰죠. y의 위쪽에서 y의 아래쪽을 빼겠다. 이렇게 가겠죠. 근데 구간이 필요한데 구간은 얼마부터 시작하니까 x가 0부터 시작해서 x가 0부터 시작해서 여기의 구간을 찾아줘야 돼. 저거는 그냥 암산할게요. 석가래 혹시 떠오르나요? 이 점 얼마인 것 같아? 얼마 집어넣으면 여기 딱 떨어질 것 같아. y는 x랑 이 같아지는 이 위치죠. 때를 박아봐. 2 오케이 맞아. 2 집어넣으면 바로 나와. 그렇잖아요. 2의 3승 마이너스 6이나 2를 집어넣으면 y는 x가 되나. 그럼 이 결과적으로 위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가겠습니다. 차근차근. 자,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그럼 위에 있는 놈이 직선이죠. 아래에 있는 놈이 얘가 곡선이죠. 가겠습니다. 직선이 누구였죠? x요. 아래쪽에 있는 곡선이 누구였죠? x 3승 마이너스가 6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됐습니까? 자, 계산합니다.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마이너스 x 3승 플러스 x 더하기 6 dx인데요. 여러분 이거 아까 공식 못 써요. 왜 못 쓰냐면 적선이 아니라 교점이 0도 여기 교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바꾸하는 거죠. 마이너스 4분의 1 x의 4제곱 플러스 2분의 1 x의 제곱 얘가 6x의 0부터 2까지 가져갑니다. 자, 그럼 여기다 2를 뿅 집어넣으면 얘가 마4가 되고요. 2를 뿅 집어넣으면 얘가 2가 되고요. 2를 뿅 집어넣으면 12가 되죠. 어차피 제로는 의미가 없어서 그래서 이 결과가 10인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계산 결과는 얼마? 18 더하기
2가로에 얘가 11이어서 정답은 38로 계산이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 답은 38로 그냥 딱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역함수가 있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정답분들은 물론 다르게 푸는 방식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대칭성을 활용해서 푸는 게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그런 패턴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풀 때는 이런 거 안 써요. 저는 지금 설명하려고 이렇게 쓰는 거고요. 위아래, 오케이? 위아래, 위아래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시면 넓이의 계산이 교점 찾고 위아래 혹은 오른쪽 왼쪽 dx 할 건지 dy 할 건지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네, 맞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이쪽의 넓이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2-10번 문제 마지막으로 가고요. 참고로 12-11번은 생략할 겁니다. 여러분 아직 풀기엔 좀 어려워서 뺄 겁니다. 자, 12-10번이 마지막이에요. 자, 가보도록 할까요? 빰빠밤. 자, 일단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넌 누구니? 저는 절편이 0하고 1인 놈이에요. 두 번째,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 하나 있대요. 넌 누구니? 저요. mx라고 붙여주세요. 교점이 몇 개 생겨요? 요 점하고 요 점이 생기겠죠. 그러면 쌤 교점 좀 찾아주세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가 mx랑 같다. x제곱 마이너스 가로에 m 플러스 1x랑 같다. 상수항이 없을 땐 x로 묶어주는 거다. 쌤 그러면 x는 0이고 x는 m 플러스 1인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점의 좌표가 m 플러스 1인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곡선이 하나 생기죠. 문제에서 뭐라고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여기잖아요. 이게 얼마다? 3분의 4다. 딱 느낌이 뭐야? 위아래. 그죠? 위아래. 위아래. 자, 그럼 그대로 한번 써볼까요? 빰빠밤. 얼마죠? 0부터 m 플러스 1까지. 위에 있었던 놈. 그죠? 어떻게 잡아요? y의 위쪽에서 y의 아래쪽을 갖다가 빼주면 되겠죠? dx. 근데 위에 있었던 놈이 누구였죠? 위에 있었던 놈이 mx였고요. 아래쪽에 있었던 놈이 요거였던 거죠. 자, 그러면 요 식을 조금만 정리를 좀 해드리면 마이너스로 묶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x에 x 마이너스 얘가 m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딱 되죠. 쌤 그러면 이거의 근이 이거랑 이건데요? 그럼 우리 공식 쓸 수 있잖아. 어떤 공식?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요 놈의 몇 제곱? 세제곱과 똑같아. 저거 되는 거지. 그죠? 아니 쌤 공식 모르는데 그냥 하세요 그러면 계산.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패턴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이런 식의 계산이 되겠죠. 어떻게 나오냐면요. 6분의 1. 자, 이것이 역변은 의미 없으니까 얘가 m 플러스 1의 몇 제곱? 통째로의 세제곱. 이게 문제에서 얼마더라? 3분의 4더라. 이렇게 일단 정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약분 해보니까 얘가 2가 되면서 우리는 m 플러스 1의 세제곱이 8, 즉 2의 3승인 거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m이라고 하는 것은 1이 된다. 우리 확인이 가능하죠. 그럼 뭐야? 여기 직선의 이름은 그럼 뭐가 돼? y는 mx였던 요 인간은 y는 x라는 직선으로 바뀌겠죠. 그럼 거기 나와 있는 문제의 정답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논증은 뭐야? 위아래, 그죠? 교점. 이 정도 느낌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성현이 되시겠어요? 성현이 좀 많이 지쳐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지금도 잠깐 한번 쉬었다 갈 테니까 정리하시고요. 돌아오셔서 우리 뭐 할 거냐면 여기 아래에 있는 유제를 먼저 풀 시간을 좀 드리려고요. 그래서 유제 한번 쭉 다 풀면서 이해 안 되는 거 체킹하고요. 그 다음 단원 넘어가서 우리는 13단원 거리하고 적분에 관한 이야기까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들 잘 활용하시고요. 지금 현재 시간 25분인데 오늘 좀 여유 있으니까 한 40분까지 한 15분 정도 미리 좀 쉬고 갈 테니까 알아서 움직이세요. 알겠죠? 시작! 성현 한 번만 더 꺼주세요.